내용은 파악은 한번 해보셨죠, 그죠? 처음부터 명령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뭐를요? That's okay. 이때 대시 접속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냥 흔히 더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 속담 이 말이야. 그 속담을 기억하세요. saying이라고 하는 거는 속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뭐냐면 hard work beats talent. 자, 근면, hard work는 근면, 성실 뭐 이런 거야. 성실하게 일하는 거야. 즉 흔히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죠. 노력, 그죠? 노력이 뭐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뭐를요? 재능을 이긴다라고 하는 속담을 기억하래요. 뭐 할 때? 재능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 괜찮아요? 재능이 지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재능이 열심히 지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노력하면 그 재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속담을 기억하세요. 라고 첫 번째 문장을 뗐어요. 오케이. 어쨌든 소재는 뭐다? 근면성실 혹은 탤런트 오게 되겠다. 자, legally solve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요.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능의 수준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네가 재능이 어떠한 분야의 재능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네가 뭐 한다면 work hard 노력한다면 괜찮을까요? 너는 뭐 하게 될 거예요? 더 나은 뮤지션이 될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뭐 뮤지션을 꿈꾸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군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안 어렵죠? 여기까지는 but 그러나 이제 하고 싶은 말 여기 나오죠? but 나오기 전까지는 통념이죠? 주작입니다. working hard 열심히 한다는 것은 즉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는 뭐하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맞죠? 오케이. 내 친구 찰리. 자, 요게 주제인 거예요. 요걸 찾으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전체적인 주제는. 아마 밑줄도 이거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읽을수록 더 구체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왜 이걸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시가 바로 나오죠. 내 친구 찰리. 괜찮아요? 오케이. 찰리가 말했어요. 나에게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자신의 동료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찰리가 자신의 친구에 관해서 지금 필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친구가 아니라 이제 동료. 그 동료는 톰이고요. 톰은 뭐 하는 친구냐면 일했대요. extra hours 추가 시간을 일했대요. each week 매주 5시 퇴근인데 남아가지고 7시까지 일하고 간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노력하고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 친구 얘기를 해요. 근데 노력만으로는 뭐 하다고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분사구문이네요. 그렇죠? starting early and staying long. 일찍 시작해서 늦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분사구문은 부사적 개념인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는 또 부사한 게 더 있죠? 여기서부터 부사, 요까지 다 걸려있는 거, 그 안에 부사 처리한 게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 밖에 자기, 그러니까 즉 톰을 제외한 모두가 had left, 이미 떠나고 없어. 어디를 떠났겠어요? 떠난 거예요. 사무실을. 그죠? 떠나고 난 뒤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출근도 일찍 하나 봐. 9시까지인데 막 8시까지 오는 거지. 정말로 뭐 하고 있어요? working hard 하고 있죠. 그죠?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A delicated가 아니라 dedicated. Sorry. 헌신적인이란 뜻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게 여러분들의 정면을 보지만 저한테 좀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헌신적인 그리고 industrious 이거는 근면성실한, 성실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indust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산업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공업 뭐 이렇고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성실이란 뜻이 있어요. 성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휘. 그렇지. 어떤 거요?
아주 헌신적이고 성실한 직원이구만. 라고 너는 뭐 할지도 모른다?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누가? 톰이. 그러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당긴 거죠. 먼저.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어법상 중요한 건 안 나왔어요. 구조만 잘 보세요. Maybe not.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 그렇죠. 오래 남아있는다고 뭐 성실하고 그런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죠. 사실은. 짚고 넘어. Those extra hours. 자, 그 추가된 시간. 그 추가 시간. 일찍 오고 더 오래 남아있는 그 추가 시간이요. 뭐한? 톰이 put in 한. 뭐 한 거예요? 투입한. 이 말이에요. 톰이 투입한 그 추가 시간. 투입하다란 말이 좀 그러면 톰이 쓴 그 추가 시간은 did nothing.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뭘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의 생산성을. 남아서 일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남아서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톰의 경우에는 생산성, 즉 어떤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나오네. 그는 뭐 했기 때문에요? 갔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그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갔대요. 여러 프로젝트를 하는 거네요. 분사구문이죠? 설정하다죠? 내버리죠? 설정하지 않죠. 설정하지 않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괜찮아요? 설정하지 않고서. 뭘 설정하지 않고서? priorities. 우선순위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 했다, 저 프로젝트 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혹은 데드라인, 마감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다른 시간들,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할 때, 나도 10시간 했어요. 나는 추가적으로 3시간씩 더 했어. 근데 3시간 하는 동안에, 이거는 요만큼, 영어는 요만큼, 오늘 영어는 1시간 요거 하고, 뭐 국어는 요거 하고, 수학은 요거 하고. 한 게 아니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뭐 하지 않고서 집중시키는 겁니다. concentrating. 집약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 concentrate나 focus는 다 집중하다잖아요. 맞나요? 이거 잘 보세요.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하고 뒤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면 주어가 목적어에 집중하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A가 나오고 on B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A를 B에다가 집약시키는 거예요. 괜찮나요? 요거는 그냥 주어가 목적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밑에 거는 뭐냐면 주어가 A를 B에다가 모아서 압축시켜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요거는 주어가 목적어에 집중을 하는 거야. 괜찮나요? 근데 이때 A라고 하는 거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물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내가 너를 영어에 집중시키게 만들 때 밑에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이해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내 돈을 통장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집중시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가 나오고 on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밑에 거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뭐를요? 노력을 어디에다가 집중을 시켜요? 응축시켜요. 그렇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아이고 선생님들. 그는 종종 뭐 하지 못했어요?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뭐를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는
was busy. 바빴다.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는 뭐 했다고요? 바빴나 봐요. 뭐 하느라? doing 하느라. 이건 어법 중요한 건데 be busy 동사 원형이 ing라고 쓰는 거예요. 뭐만 하느라 바쁘다. 오케이? 오케이. 왜 ing냐? 원래 여기 in이 있었거든요. 있었다가 사라진 거야. 전치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ing죠. 그죠? 그래서 동사들을 바쁘는. 그래서 뭐 이거 나오면 너무 유치한 문제긴 한데 알아는 두셔라. 뭐 하느라 바쁘다? Too many things. 너무 많은 걸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순서로 그렇게 하느라 바빴다. 괜찮아요? 오케이? 너무 많은 거를 잘못된 순서로 하느라고 바빴다. 찰리는 떠났어요. 뭐를요? 사무실을요. 퇴근 시간이 다 됐어. Each night, 매일 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면서 떠났냐면 톰이 있네 저기. 뭐 하는 톰? 일하고 있는 톰이죠. 그렇죠? 맞죠? 이것도 분사구문. long and long. 오래오래 일하는 톰. 그렇죠? 뭐 하는 것 대신에 long and hard. 오래 일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말고 그냥 오래오래만 하는 거. 생산성이 없이 일하는 거. 제대로 집중시키지 못하고. 괜찮나요? 그런 거죠. 그래서 뭐가 이제 주제가 여기 나오는데 얘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direct 안내해 준대요. direct 지시하다. 그렇죠? 우리 디렉터 하면 감독이잖아요. 연출가. 그죠? 지시하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뭐를요? 너의 노력을 안내한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문장 처음에 하드워크가 재능 이긴다며. 그냥 하드워크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하드워크야? 목표가 있는 하드워크여야 된다. 숨어있는 주제는 이거야. 만약에 주제 추론으로 나오면은 그렇게 쓰시면 된다. 상단에 이렇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상단에 보시면은 노력의 방향을 안내하는 목표도 있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 이게 좀 구체적이죠. 있어야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촬영함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것이 짜증나는데 잘 봐봐요. 세상은 점점 라이니어처럼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형화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선형화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봐봐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뾰족해지고 있어. 뾰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굉장히 날카롭고 이 사람이 그죠? 틱틱대고 친절하지 않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거는 뾰족하다는 말은 우리한테 일상적인 언어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선형적이다. 선이다. 요즘 세상이 다 선처럼 되고 있어 라는 말은 좀 우리한테 안 와닿아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기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문장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칩시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삼각형해. 뭔 개소리야. 이걸 이해하려 하지 말고요. 그 다음을 찾으시면 돼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삼각형 하지는 않았어. 그럼 삼각형 하다는 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찾아내시라고요. 친절하고 삼각형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는 삼각형 하다는 거는 친절하다의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자체를 삼각형이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라이니어가 뭘까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요거의 반대 개념이나 이 비슷한 개념을 찾아가지고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어떤 나이의 사람에게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뭐가 되고 있어요? 선형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선처럼 되고 있다. 라인, 선, 라인이야. 선의, 선형의, 선처럼 되고 있다. 그런데 a word, 이 말은 a word.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래요. 당연히 목적어가 없네요.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생략됐을 테니까. 그렇죠? 대디치가 생략됐을 거예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문제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대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it's 그 말의 figurative 이거는 이제 비유의 형용사입니다.
전치사니까 당연히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왜 없냐? read then 뭐라기보다 mathematical 요 센스가 여기 있다가 생략된 거예요. 센스는 뭐냐? 의미라는 뜻이에요. 즉 비유적 의미로 내가 쓰는 말이에요. 수학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이 선처럼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내가 쓰는 말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좋아요. 이거 표현 알아두세요. 이거 비유적 표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라이너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선형적인 게 뭐냐 도대체. 선형적인 게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Non-linear thinkers, 비선형적인 사고, 비선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누구를 포함해서? 많은 예술가를 포함해서. 아,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비선형적인 거는 먼저 알겠다. 뭐예요? 뭐죠? 예술이죠. 맞아요? 그러면 선형적인 거는 예술을 하지 않는 거죠. 괜찮나요? 즉, 그러면 요즘 세대는 점점 더 비선형적이다. 아, 선형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non-linear thinkers를 그냥 예술가들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많은 예술가들은 진행형 이형식 점점 느끼고 있어요. marginalized,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요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찮음을 느끼고 있어요. 혹은 뭐 소외감을 느끼는 요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뭐 어쨌든 뭐 부정적인 어떤 어휘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거 크게 대체할 수 있는 어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별표 3개. 요 어휘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맥을 잇는 중요한 어휘입니다. 전체 문장에. 왜 소외감을 느껴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술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당연히 느끼겠죠. 결과적으로 그렇다. 부상. 자, 하나의 사회로서 It seems 우리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가로 이렇게 열고요. 뭐 가주어겠죠? 뭐 비인칭이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take less time, 시간을 덜 쓴다. less time for art. 우리가 예술의 시간을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이 선형적으로 되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요게는 요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능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예술, 그리고 요즘 시대. 요즘 우리 세상.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 느껴요? 소외감. 이렇게 가면 되겠죠.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것이 뭐야? 요거죠? 시간을 덜 쓴다. 예술의 시간을 덜 쓰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 진행이네. 엄청 강조하고 있네요. miss 자체도 놓치다인데 miss out on도 뭔가를 놓치다예요. miss out on 자체가 뭔가를 놓치다. something 어떤 걸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의 시간을 덜 쓰면서 뭘 놓치고 있냐면 is valuable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deeply는 여러분들 부사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사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무조건 부사를 보면 일단 매우라고 해석해봐. very처럼 해석하세요. 그럼 됩니다. 아주 가치 있는 어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떤 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상한 말이. 뭐로부터? Neurobiological, 신경 생리학적, 생물학적인 관점이요? 뭐 개소리야 이거. 요까지 지금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선형적이라는 건 이런 거고 비선형적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좀 선형적으로 가는 것 같아. 예술을 그렇게 많이 시간을 투자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술가들이나 많은 사람들 소외감을 느껴. 됐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서 약간 우리가 신경학적인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학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죠? 약간 우리의 무의식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혹은 습관이나. 슬슬 또 초점이 맛이 가는데. 자, 예술가들은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recontextualize. 이거를 맥락화하다. 아니면은 현실에 맥락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좋냐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거든요. 맥락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앞뒤 설명을 맥락을 말해줘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맥락화하다잖아요. 즉 현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럴 때 예술가들은 종종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게끔 앞뒤 맥락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예술가들이 원래 종종 그런 일을 하죠. 오케이? 그리고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비전을요. 미래상을 제공해 주죠. 현재인데 과거죠? 그죠? 이전에는 뭐 했던? 보이지 않죠. 왜요? 맥락을 몰랐으니까 우리들은. 그렇죠? 맥락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면서 표현하죠. 영화나 아니면은 미술 작품이나 요즘에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교는 요거 굉장히 오락 드라마잖아요. 맞죠? 오락 드라마인데 보면서 폭력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해석이 보면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은 현실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여 라기보다는 현실을 그냥 이해하다 혹은 이해시키다 정도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해하다. 맥락화하다는 게 이해하다라는 말이에요. 앞뒤 맥락을 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시키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예술하고 거리가 멀어. 세상에 너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어, 사실. 그리고,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예술가들이 원래 이런 일을 해왔고, 이전에는 답이 안 보였던 것들도 제공해주기도 하는 거야. 요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요거 이제 나중에 좀 알아볼 겁니다. 사진 찍고 넘어갈게요. 신경생리학적, 이런 말을 왜 했느냐. 일단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참여시킨다. 개입시킨다. 뇌의 데이드리밍, 공상. 뇌가 뻘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상상 많이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만 생각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공상적인 어떤 모드를 직접적으로, 모드는 방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일종의 방법들을 직접적으로 개입시키고, 그죠? 그리고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free flow,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을, 상상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그 흐름을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연상도 자극시키죠. 브레인스토밍?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그런 거야. 또 슬러시. 분사구문이죠. 또 뭐뭐 하면서 라고 해. 자, 이때 4G가 뭐냐면 4G가 형성하다라는 거예요. form하고 같은 거죠. 4G가 자, 뭐를 형성한다는 거야? 연결을 형성한다. 어떤 연결점을. 뭐하고 뭐 사이에? 어떤 개념과
and 신경의 교점 사이에. 신경교점이 왜 나오냐? 자, 우리가 예술을 하지 않고 계속 선형적으로 살다 보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상이라는 거를 안 하고 살잖아요. 맞죠?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책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완전히 남을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상상이라는 걸 계속하고 무에서 유를 계속 창조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 자체가 뭔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겠죠. 그게 바로 신경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겠죠. 그 개념과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신경교점 사이의 어떤 연결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상상도 할 수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게 좋아요. 굉장히 수학적이진 않죠. 자, 그 신경교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들어지지 않았을. 요때 otherwise가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이 뭐예요? 즉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 말이죠. 상상 같은 걸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신경교점들 머릿속에. 그리고 어떤 개념들 사이의 연결성. 고1 때 그거 배우신 거 기억나요? 뇌하고 뇌 사이에 연결성 해가지고 기억나실라나? 어릴 때 이렇게 독서 많이 하면 나중에 독서도 많이 하게 되고 안 쓰는 뇌세포는 찾아서 죽이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계속 뭔가를 써야 계속 활성화되고 되는 거예요. 뇌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막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뇌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예술이라고 하는 게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계속 이걸 안 하다 보면은 그 관련된 신경세포가 죽어버리겠죠. 이 교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계속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어떤 연상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걸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 멀어지면 신경생리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그거예요. 참 어렵게 말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engagement,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술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로? either A or B죠. 예술을 창작하거나 아니면 예술을 소비하는 것. 그 소비자, 예술을 보러 가는 것. 그렇죠? 소비자로서 이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help, 도와주죠. 우리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도와준다? hitting, 친다는 거예요. 누른다는 거죠. 뭐를요? 리셋 버튼을요. 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 뇌 속에 리셋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CEO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 답이 안 나와. 칠판이래. 책상에 앉아서 계속 생각해 답이 안 나와. 그지? 그런데 자기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노을도 보고, 그죠? 영화도 보고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죠? 이게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드리밍, 망상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뭔가에 참여하면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신경교점이 생긴다는 거,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즉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죠. creativity. 그리고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다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찍으셨어요? 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다 보면 시간도 멈춘대요. 아주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we contemplate, 우리는 심사숙고하게 되죠. 그죠? 우리는 다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를요.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뭐 너무 지나치다. 지금 표현이. 뭐 어쨌든. 그래서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목적어를 의미하는 거죠. 목적어가 뭐냐? allow 하는 거. 투부정사 있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non-linear라고 하는 거는 예술가가 예술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오형식이니까는 뭐예요? 목적어가 보호하게 만들다라고 보면 되죠. intrude, 개입하고 침입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요? 또 동사죠. 어디에 침입하고 개입하는 거예요? linear, 선형적인 세계에 침입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nd를 어디다 쳐야 될까? 요걸로 쳐야 되겠죠? 요 투부정사입니다. 오케이? 요 두 번째죠,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내가 1번, 2번, exercise 뭐 운동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행사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행사합니다. 어떤 통제력을요. 뭐에 대한 통제력을요? output, 결과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즉 결과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결과도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전달됐어요? 결과에 대한 몇 가지 통제력을 행사한다. 라는 말은 결과도 바꿀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안 어렵죠?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그래도.